우리 조윤환 회장님께서 아주 박학다식하게 한국 정신과학회 활동을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그 박완서 선생님께서 파동의학, 바이브레이션 메디슨에 대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한테 큰 아마 선물이 될 만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박완서 우리 선생님은 전에 정신문화원 부원장을 하셨고, 원래 한국 선도나 한국적인 어떤 그 요소에 대한 학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뜻밖의 또 바이브레이션 파동의학에 대해서도 번역도 하시고, 아마 조만간에 정신세계사에서 파동의학에 대한 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먼저 들으시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선물이 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우선 지금 점심시간 좀 지났으니까 졸릴 때도 있죠.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몇 명, 이렇게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둘을 우시라고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졸리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을 딱 깼을 때요. 되게 사람들 뭐 하죠? 기지개 하죠? 그거를 아주 진짜 흐드러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 심각한 거 뭐 생각합니까? 안 하죠? 거의 무의식이죠? 그때 나오는 그런, 지금 같이 해보세요. 자, 그때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한번 그냥 둘러서 오면 더 실감나죠. 그러면 이제 쫙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요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그걸 기초로 하면은, 자기의 생각에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거니까. 그걸 이제 딴 데서들은 이제 자활동공이나 뭐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한 번씩들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다리 찢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리 벌린 상태에서 이게 배가 닿거든요. 그게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로 하는 그런 거들이. 박수 한번 치죠. 다리 찢기는 뭐, 그러니까 쉽게 되죠. 사실은 이것보다 힘든 거는 이제 다리 벌리고 앞으로 이게 뭐야. 다리 벌리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힘든 겁니다, 이게.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이걸로다가 완전 볼 수가 없어서 이 몸을 한번 삑 돌려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요, 제 몸이, 제가 이제 철든 사람이에요. 등뼈에 철이 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만큼도 제가 못 구부리던 사람이에요. 여기 아주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조금씩 해서 이게 아까 들으신 대로 2004년에 문화원이 돼갖고 아마 그때부터 조금 제가 신경 써가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의 시작은 기지개가 시작입니다.
자,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 아직? 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저를 아신다는 거는 이제 생각하기 어려우실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 아시냐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날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인생에 몇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얼굴에 화상이 있죠. 이건 일사후퇴 때 이제 입은 화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세칭 인류교를 들어갔는데, 요게 좀 인생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못된, 뭐 양면이 있으니까 이제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침에 보면 전부 다 눈이 뻘개요. 가해 공부들을 가르치고 오셔갖고, 이게 학교 공부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칠판에서 돌아섰습니다. 그게 좀 인생의 계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원적외선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1990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원적외선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굉장히 시중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광고물이나 이런 데서 들으셨던 거하고 다른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사기꾼 되기가 또 알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원적외선 효과라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원적외선 효과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연구 모임을 만드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그때였는데, 굉장히 말하자면은 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오신 분이, 여자분이 계셔서 미국년 그러는데 그분은 미국놈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 학위를 생물학을 하시고, 그때 잠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원적외선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했거든요. 상품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으나, 이걸 오늘 그거 갖고 설명하다가 내일 잘못 얘기하면 제가 사기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한 분이, 파동의학이라는 거를, 이제 이 책은 요겁니다. 이건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은 집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이거 오늘 빌려갔다가 딴 분이 주셔서 이거 마침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동의학이라는 책, 무슨 에너지의학이라든지 이런 류의 책을 이제 제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충격이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게 하나가 그냥 파동의학이라는 파동사에 그냥 딱 꽂히면, 에너지의학 이런 거에 딱 꽂히면서, 맞아.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생각이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제 파동의학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인연이 맺어지는데, 제가 이제 원적외선 연구를 하면서 4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동경전기대학 전기공학과 교수가 쓴 기호과학부스로 하는 책을 이제 적어냈는데, 그게 우리말로 하면 길을 과학한다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해서 책을 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과학한다라는 거는 동사가 아닌데요. 근데 그 책을 번역해서 냈는데 한 2년쯤 지났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달래요. 근데
아예 나 그런 사람 안 만나겠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공치료사를 양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논리적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기공치료사를 키워내기는 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네가 그 번역은 했지만 하여튼 그 길을 과학한다라는 책처럼 좀 논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였어요. 근데 하여튼 나는 그런 사람 만나기 싫다. 뭐 정신과학학에서 무수하게 그런 사람들 만났는데 그걸 뭘로 만나겠느냐. 나 싫다.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데부터 나중에 너무 와서 집요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종교의 시교당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대종교 아세요? 대종교 아시는 분. 이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의 광복이 대종교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를 그러니까 최근세 역사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단군을 시조로 하는 이제 종조로 하는 이제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복운동을 해서 애지간히 이름이 익은 사람들은 70, 80%가 대종교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그 시교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이제 기공치료에 관한 얘기를 이제 그분은 자기가 지도 오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저는 또 이제 공대를 나온 사람이, 전 대학 전공이 금속공학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뭐 기얘기를 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 뭐 보이냐고 묻고 그러는데 이게 뭐 영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동안에 얘기 들은 것 중에 천부경하고 3일 신고를 대종교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 이제 소리를 읊는 분인데 김영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거룩하게 일시무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소리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면은 대종교를 알리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 그러는데 그걸 헐려다가 보니까 수천만 원이 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상품 개발을 이제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몇 푼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녹음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녹음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해놓고서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집은 일산에 있고 사무실은 교대에 있는데 왔다 갔다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댕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명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종류가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조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하여튼 그게 저한테는 명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쭉 읊어나가는데 그게 외지니까 이제 그게 뜻을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그 부분에 가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걸린 게 뭐냐 하면은 성에는 선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이는 알죠. 선악이 없대. 근데 그게 나는 선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선악이 없을 수가 있나? 근데 어느 날 선악이 없어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증인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험악하게 하던 사람이냐면 저한테 욕먹고서 기절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증인이 하나 있어요. 그거 본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욕을 안 합니다. 화나려고 그럴 때 화나는 내가 보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어떤 변화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특히 이제 문화원 설립을 할 때 설 선생님이 굉장히 나를 말하자면은 설립하고 나서로군요.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화를 안 냈어요. 제가 화를 안 낸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설 선생님이 화를 안 내더라.
그래서 제가 변한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매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일 신고를 만나서 3일 신고라는 게 달랑 366자거든요. 근데 366자 속에 천문적인 우주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그러면 하는 그 개념적인 하늘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 그 다음에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에 177자가 그런데 그 안에 선악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이제 제가 완전히 말하자면은 인생이 바뀌면 이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일은 이제 선 선생을 만나는 겁니다. 선 선생을 만난 거는 그 학회가 우리가 1994년에 만들어지는데 95년에 만납니다. 근데 그 선 선생이 굉장히 예리하시죠. 근데 옆에서 제 약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 나갔다 하면은 이건 그냥 말 떨어지기 전에도 이미 벌써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굉장한 하여튼 공부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파동의학을 소개해 주신 분, 그 다음에 하여튼 3일 신고를 만나게 하게 해 주신 분, 그 다음에 저를 옆에서 사정없이 그냥 만나기만 하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루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만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 내내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굉장히 하여튼 인생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인연이 굉장히 가까운 분들 끈적끈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특히 오늘 제가 여기 와 있게 된, 왜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게 됐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 네. 3일 신고를 한자로 넣어서 어떻게 씁니까? 석삼자, 네. 한일자, 하나야. 삼과 하나. 그 다음에 신자는 하나님 신. 우리 보통 귀신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 신. 고자는 가르칠 고, 그러니까 말씀고, 말씀원대원의 고할 고자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제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거를, 366자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풀이는 이미 다 저 인터넷 뒤지면은 그 풀이는 간단하게 다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것이 이 땅에 와 있으며, 왜 그런 게 오래전에, 그게 한 7, 8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때, 고구리입니다. 실제는 나라 이름 리이기 때문에 고구리인데,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리 때, 이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한자, 저는 한자라고 안 그럽니다. 서글이라고 그러는데, 서글로 번역이 돼서 지금 발해의 대조영이라는 발해, 대진국이죠. 대진국의 태조 되시는 분이 남기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이라든지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쓰인 말이 왜 그 단어를 썼는지 하는 거를 해설을 하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너무. 제가 나름대로 무슨 공대도 나오고 경영대학원도 댕기고 했다고 그래서 좀 아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글을 쓰려고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여태까지 못 쓰입니다. 10년 됐습니다. 자, 이제 원적외선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적외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즘으로 이렇게 분광을 시키면은, 파장이 긴 놈이 굴절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되고, 이 빨간색 바깥쪽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에 가까운 거는 우리가 따갑게 느껴지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 공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공명이 되면서 우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주된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가시광선 쪽에서 멀다고 그래서 원적외선이에요. 별말 아닙니다. 원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에 그냥 한 저겁니다. 네, 파동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행파라고 그러고요. 우리 소리는 공기를 밀고 가죠. 그래서 소밀파인데 그게 종파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빛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진하고 반사하고 뭐 간섭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이 파동의학을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간섭과 공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수련하고 난 상태를 설명을 할 때 정상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뭐 이런 건 다 상식이니까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이라는 개념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고 여기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여기 이렇게 이 파동을 해서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간섭에 대해서 간섭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제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성질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감을 못 할 것 같아서, 파동이 어떤 원인인지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거 갖고 나온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이 0으로 돌아오면은 여기가 마디가 생깁니다. 근데 요런 첩판 위에다가 모래를 얹어놓고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활로다가 싹 긁으면은 요런 무늬가 생깁니다. 그걸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직접 가야 되네. 이제 철판에다 저렇게 모래를 뿌립니다. 이게 소리가 없네. 그제 가보는데. 그럼 이제 조금 빨리 들어보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저런 분위기가, 이렇게 아까 잠깐 화면에 보였던 여자가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림이 나오죠? 빨리 돌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여자가. 이런 무늬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무늬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무늬도 이게 소리를 내는 높낮이에 따라서 저렇게 이 소리가 조금 틀립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물에, 아까는 모래를 했는데 요건 물에다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물결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조금 음파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아주 또 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점도가 있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하여튼 거기서도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 볼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점도가 높은 겁니다. 이 리듬이 리드믹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괴상하죠? 네, 이렇게 별난 소리, 그러니까 별난 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몸이 과연 그럴까? 지금 파동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파동 얘기를 하는데 어떤 중천
왜곡된 파동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파동 하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책은 이제 리차드 거버라고 1954년생이에요. 저도 1954년생인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생각을 했는데 54년인 거는 제가 이번에 이거 발표하려고 하다가 사이트 조사에서 왔는데 웨인 스틱, 그러니까 웨인 주립대학에서 의학을 했고요. 미시간 대학에서 동물학 조알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하는 게 궁금해갖고 본 건데, 이 바이브레이션, 이 파동의학은 아주 결정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치유 방법과 대체의학 치유 방법에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한 책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차는 이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3판인데, 여기다가 13장을 껴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책이 1988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이후에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실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 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제목은 안 보고요. 윌리엄 틸러라는 분이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러니까 물리학 교수이면서 물성 쪽의 학부 교수신데, 이분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이 닥터 거버가, 이 사람의 논리를 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는 이제 의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의학관이 어떻게 변천이 됐느냐.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기능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화학적 변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약물 투여를 해서 이 경우 오시죠. 물론 수술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 기능 구조라는 게 생화학적 불균형에서 초래하는 어떤 구조적 결함이라고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전자장하고의 그러니까 전자장이라는 것도 발견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전자장 사이에서,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과 전자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으로 이게 진전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거죠.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면 상태라든지 무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요가라든지 선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사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목이죠. 우리 보통 이제 영어에 익숙해져갖고 피드백이라고 하죠. 저는 영어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대목임이라고 쓰는데, 대목임에 의해서 정신이 인체 내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정신이 어떤 정보라든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미묘 에너지라고 저는 번역했습니다. 왜 미묘? 그러니까 서틀 에너지예요, 영어로는. 근데 왜 저는 미묘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작은 것만 갖고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무국과 태국을 동양 철학에서 무국과 태국을 설명할 때, 진공묘유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나오긴 나온다, 이게. 그게 뭐냐? 그걸 이제 하느님이라고 그럴래? 무슨 뭐라고 그럴래? 그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묘한 있습니다. 묘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미명 에너지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하고 물질이 변환되는 그런 공식인데, 우리는 지금 요것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나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면 이 루트 안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광속을 넘어가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광속을 넘어갈 수가 없다. 여기 단정을 해버렸는데 왜 광속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마이너스 돼도 된다. 라고 하고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건 아까 먼저 보여드린 그래프하고 요거는 요런 공간이 있다. 근데 요거를 허의 시공간이다. 허의 시공간이, 이건 수학적으로는 다 여기 인글씨 계시지만은 수학적으로는 다 이게 허수라는 걸 얼마든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허의 공간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네들이 얼마나 잘 알아서. 그래서 20분밖에 없다니까 이제 대충 넘어갑니다. 이 닥터 거버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면허를 가진 의사이고 지금도 이제 디트로이트인가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현행 의학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죠. 뉴턴 물리학에다가 바탕을 뒀다. 그래서 사람을 기계로만 본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이지 못하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받침할 수 있는 그 논리가 뭐냐? 홀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헤로 섹슨 버라는 사람이 전기장 연구를 합니다. 생체에 있는 전기장을 연구를 하는데, 도롱뇽이 있으면 도롱뇽에 생체 전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그러니까 도롱뇽이 생기기 전인 알 상태에서 이미 그런 전기장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묘목이 성장이 됐을 때의 나무 모양의 전기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히르리안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방전,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진 찍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요. 구기판 요게 전극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얇은 비닐 깔고, 여기다가 사진 필름 깔고, 그러고서 여기다가 이제 물체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죠. 그러니까 광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전기를 탁 집어넣으면은 이게 방전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손가락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근데 요거를 기다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여태까지 못 보던 모습을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표현을 전부 다 이 파동이다. 이제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요, 저는 파동? 글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파동만 있을까? 아마 허해시 공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동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과학자예요. 밀러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냐 하면은, 목초, 성장 실험을 합니다. 근데 목초 성장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싱거워졌어요. 그래갖고, 자기 실험실에다가 목초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기공사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치유사인데, 그 사람 집이 얼마에 600마일이야. 그러니까 1000km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기다가 기운을 넣어라. 그래서 성장을 시켜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840%가 성장이 빠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이제 식물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개상자, 아원자가 이 궤적을 그릴 수 있는 안개상자를 만들어요. 그러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딱 90도로 돌아요. 그런데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그 밀러라는 실험, 1000km 떨어져 있는 밀러라는 실험과학자의 집에 있는 안개상자가 이 궤적을 싹 90도를 도웁니다.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동일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의 속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현대과학이 이제 그걸 막 이제 이럴 때 이제 지금 이 경물치지라고 그러죠.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이 머리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인데, 이 데이빗 봄이라,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데이빗 봄이라는 사람이 그 숨겨진 지수, implicated order라는 말을 씁니다. 양자진공 뭐 이렇게 저걸 하는데, 하여튼 에너지의 가역성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숨겨진 지수라는 걸 요거는 하나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게 뭐냐면, 숨겨진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소립자 하나가 이렇게 짜게져서 나간다는 거죠. 짜게지게 이제 헌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스핀이 일어나면은 여기도 따라서 스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헤어진 입자고 그것이 헤어진 게 어떻게 헤어져? 뭐 이런 건 다 관두고 이게 헤어졌다고 칩시다. 헤어졌는데 헤어진 입자가 지네들이 무슨 무전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게 스핀을 가지면은 요게 스핀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게 이제 숨겨진 질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을 얄랑얄랑 합니다. 근데 이게 각기 노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각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요게. 여기 양방에. 이게 숨어 있는 사람이 숨겨진 질서라는 거죠, 이게. 이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를 사이트에서 보고, 야, 그거 숨겨진 질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동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장은 사실 이제 이 얘기 말고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이게 이렇게 얽고 저렇게 얽고 그래갖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아주 동양의 지혜도 동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인류 누구나가 영적 차원의 존재다. 이제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어떤 남들이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수련하는 게 맨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조금 이제 공부가 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남들 보고서 저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네. 남들을 치료를 해. 이게 그 이상한 사람이네. 무슨 야바오 아니야. 이제 돌팔이 하냐 그러다가 자기도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의학이라는 그 책의 내용은 수행 참고서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잘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신이 되거나 아니면은 덮어놓고 쫓아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맹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미친 듯이 쫓아가죠. 광신되죠. 지가 또 좀 아는 것 같으면 과신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식이 중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근데 여기에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거 없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왜 없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 공간에 TV 전파가 와 있을 거라는 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TV 틀면은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는 본초라고 그래갖고서는 우리 탕약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서 1755년도에서 84, 그러니까 하여튼 18세기, 19세기에 살던 분인데, 하네만이라는 분이 이상한 발견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약이라는 거는 약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약을 희석을 하게 될 동기가 있었어요. 희석을 하는데 희석을 하면 할수록 약효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래 갖고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종요법이라는 걸 동종요법이라는 걸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종요법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데, 이 동종요법이 또 파동의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서양의 의학은 대중요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가 체온이 올라가? 그럼 내가 끌어내려줄게. 기침해? 그러면 기침 없애줄게. 이게 이 대중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요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열이 나? 그럼 열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열치열이라는 말 있죠. 어떤 학질이 무슨 오한이 나고 무슨 부들부들 떨리고, 근데 어떤 기나 열매라는 거를 먹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와요. 희한하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기나 열매라는 거에 껍질에서 우려낸 물을 먹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학질 걸린 사람한테 그 물을 먹이면은 그러니까 약물이죠. 약물을 먹이면은 학질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증상을 갖는 그런 걸 의미하는 동종입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을 개발하는데, 동종요법을 개발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희석을 하면 희석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희석을 하느냐? 1C 그러면은 100분의 1로 희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물 한 방울 넣고 100방울을 넣고 거기서 또 흔들어 놓고서 다시 거기서 물 한 방울 떼갖고서 또 100방울 넣고 또 흔들고, 그러니까 100분의 1, 100번에서 10,000분의 1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12번을 넣으면은 10의 24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분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주 그러니까 서양의학자들이 보면은 참 말도 안 소리 하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에서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서양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을 먹고 나면, 역시 우리가 약 먹고 나면은 왜 좀 더 아파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나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걸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전을 해갖고 20세기 초에 영국의 마흐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이 의사는 아주 독특한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세균학으로 아주 당대 아주 제1인자라고 할 만큼 그런 의사였는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세균을 이렇게 해갖고, 세균을 갖고 처음에 백신을 놨어요. 그랬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으로 만든 약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노소드라고 해서 조제예요. 조제라는 걸 만들어서 주사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이 사람도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걸 다른 짓도 했지만은 희석을 했어요. 희석을 하니까 효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네만이 이미 100년 전에 그 짓 한 거를 몰랐는데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전에 그랬는지, 그러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한 해 만에 그 논문을 알게 됩니다. 이거 맞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균으로 만든 약재를 갖고 희석하는 걸로 하다가, 영 세균이 이제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제 그 식물을 찾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갖고 아침에 햇빛을 받은, 그러니까 꽃잎에 이슬이 있는데 햇빛을 받은 놈하고 안 받은 놈하고 이렇게 딱 혀에 대보니까 햇빛을 받은 놈이 훨씬 강하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그 방법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플라워 에센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화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 서양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다 이게 이제 왜 또 중요하냐 하면은 보석 갖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종이 갖고 햇빛을 비춰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약의 성분 갖고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뭔가 정보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내내 물 갖고 얘기했잖아요, 물. 그냥 맹물 먹은 거야, 맹물. 근데 이제 물이라는 게 저도 이제 원적에서 하다가 물을 이제 이제 저도 이제 정수기 만드는데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자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물에 대해서 참 모르고 계셔요. 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0도에서 얼고 놓고 100도에서 끓는 게 그게 우리 물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보면 화학의 원소만 놓고 얘기를 하면 영하 한 100도쯤에서 얼고 놓고 한 80도쯤에서 끓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놈이 구조가 이상해갖고 그게 이제 그런 끓는 온도는 100도, 얼고 놓는 온도는 100도, 끓는 온도는 이렇게 180도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수소결합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알아내냐 하면 놀랍게도 엉뚱한 사람이 발견을 해요. 무슨 실험을 하다가 그러냐면은 치유사가 진짜 효과가 있냐 없냐. 근데 사람을 고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쥐갖고 실험을 합니다. 쥐갖고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불만을 가져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물을 갖고 시험을 해요. 식물을 이제 소금을 가합니다. 소금물에다가는 씨가 싹이 못 나잖아요. 그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뭐야? 그래서 물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결합각이 되는, 이거 물리학자가 발견한 거 아닙니다. 결합각이 달라지네, 이제 이런 게 됩니다. 네? 결론으로 가자. 그럼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정신과 앞에 선언하시죠. 이게 아닌데. 그냥 저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과학에 너무, 이 경도가 되어 있죠. 근데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 대상이 뭡니까? 결국은 물질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걸 실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있다는 공간,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 공간만 놓고 지금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틸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분명히 허의 시간관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00km 바깥에서 목초 시험하고 그건 이제 유생물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무생물 같은 그 이 소립자가 뭐 각도를 꺾게 만든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 알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밝기라는 게.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1000km 바깥에서는 내 정신의 에너지가, 그건 뭐 간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홀로그램이라는 설명을 제가 이게 못하고 넘어가는데 홀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소개를 못했습니다만은 홀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레이저거든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레이저라는 건 뭐냐 하면은 파장이 하나만 있다는 거죠. 하나만 갖고서 이게 결이 맞았다는 소리를 해요. 영어는 코히어런스, 코히어런트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이 이 응집성이, 그러니까 집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드려. 이거 시간이 짧다가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네. 하여튼, 물질만이 네가 그 보는 세계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불교 기독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정신을 끌고 가줘야 될 건데, 이게 우리 사회 보면은 이게 더 문제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미신, 맹신, 광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혼자서 좀 명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왜? 그 홀로그램 갖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데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좀 여러분들이 좀 이 정신 세계에 들어오시는데 명상을 좀 많이 하시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파동의학을 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